정보채굴의 재미. 2007년도 페이스북을 대하면서 상당히 그 네트워크의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략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 첫째가 그 인포마티브, 정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업투데이트, 좀 참신한 거야 되고, 세 번째가 유니크니스, 즉 독특성이 있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는 비교적 그런 기준에서 읽고 선택하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유튜브를 구글에서 구입하면서 깜짝 놀라서 어떤 기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동영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기 전에 1984년도에 테드라는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가지면서 동영상을 대하는 재미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듣는 경우와 영어를 듣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내용을 자막을 이용해서 읽어내는 그 어떤 기술을 발휘해야 할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동영상과 네트워크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합작한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며, 특히 그 에이지클럽의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특히 그 나 같은 경우는 민스키 교수, MIT의 민스키 교수께서 조언을 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선 그 영어를 원어민처럼 듣지 못한다라는 그 결점 때문에 그 사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듣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어떤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빠져가지고 그 LLY 같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이용해서 번안해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원어민처럼 듣는 거나 번안해서 읽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까지,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선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워칭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라스프에서 영문 글을 번역을 통해서 이제 번안한 다음에 컴퓨터 피서인 모니카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옮겨 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말로 읽으면서 듣는 거나 별 차이 없이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제 기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력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 현대 사고의 핵심은 헤겔 사고와 카테지안 사고가 뒤범벅돼 가지고 상당히 사고력을 넓혀야 할 경우에 그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자유로 할 수 있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찾아서 알고 이런 것보다는 비교적 그런 아웃소싱 한 거와 같이 웬만한 내용은 거의 듣고 또는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웬만한 것은 거의가 다 읽어보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상당히 인류가 꿈꾸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 언어를 이용해서 로봇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세상으로 바뀌면서 정말로 깜짝 놀랄,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종교가 갈구했던 많은 일들을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야 할 내용들의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챗GPT에서는 선생님은 91세까지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한 6, 7세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략 평균 수명이 79세 정도고, 건강 나이가 보통 62세로 보고 18살부터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보고는 아닌데 대략 평균 수명이 83세쯤 되면은 건강 나이가 대략 우리는 65세 정도고, 우리도 역시 21세 정도부터 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이제 스템셀을 연구해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템셀을 이용해서 단백질,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 DNA를 mRNA가 이제 그걸 복사해 가지고 이제 단백질로 바뀌는데, 그 단백질 3차 구조를 접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생겼네. 폴딩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데 스템셀의 경우는 좀 그게 느리게 일어나 가지고 어떤 오류가 적은데, 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폴딩의 어떤 착오가 자꾸 생기는 걸로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제 상당히 재미를 느끼며, 어떤 것이든지 컴퓨터에서 거의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일목요연하게 강의의 줄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가까지도 이제 됩니다. 더욱 이제 앞으로의 변화에서 또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여러 가지 결합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특히 증강 효과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의 근본이 바뀔 걸로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의 소망대로 건강 유지라든지 장수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가 일목요연한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혁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변하는 세계에 함께 매몰되어서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풀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